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특집대담 주하영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안성맞춤 아트홀입니다. 예로부터 안성은 경기도와 충청도가 갈라지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등 3남의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2017년 이곳 안성맞춤 아트홀이 개관하면서 문화예술의 요충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곳을 문화예술의 요충지로 소개했는데 어떻게 멘트가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희 안성은 자랑거리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바우더기로 상징하는 공연예술, 그리고 박두진, 조병아 시인처럼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랑거리의 대표적인 게 문화겠죠. 네. 우리 안성을 그런 문화의 도시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가시죠. 네, 안성맞춤 아트홀 4층에 위치한 문화사랑으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시장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안성 시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뷰가 일단 아주 끝내주고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뭐 작은 공연이라든지 뭐 시낭송회 이런 소모임 활동들도 여기서 많이 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오셔서 시간 날 때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멍 때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책 읽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네. 사실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너무 아름답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 무료입니다. 그래서 차 안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껏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안성과 인연을 대학 시절에 처음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이 된 건지 궁금한데요. 89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농촌 봉사활동 오게 된 게 첫 인연이었고, 이제 주소지 옮겨서 산 거는 93년부터였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의료인들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이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계기가 돼서 이사 와서 살고 뭐 여기 안성에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거의 뭐 제 인생에서 반 이상을 안성에서 산 거죠. 네, 그렇군요. 간호사 시절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의료 생협 얘기를 이제 창립할 때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와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재활까지 할 수 있고 또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속에서 의사가 뭔가를 권했을 때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걸 권한 거 아니야? 혹시 돈 벌려고 나한테 불필요한 걸 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을 쇼핑하는 이런 문화들을 없애기 위해서 환자와 의료인들이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환자들도 주인이 되는 병원을 세워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아무도 안 하던 것을 이제 안성에서 처음 만들어서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우수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안성의 모델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국에 한 30여 곳에서 그렇게 의료협동조합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없었던 법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가족 얘기로 안 넘어갈 수가 없죠. 사회에서는 좀 100점을 맞으신 것 같은데 일남 일녀의 어머니시잖아요. 네. 시장이 아닌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떤지. 글쎄요. 그 다른 엄마들이 해주는 것만큼 사실 솔직히 아이들한테 잘 못 해줬고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32일째 제가 맡기고 출근했거든요. 두 아이를 다 이제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요. 항상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대신에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각별하게 개별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건 있지만 대신에
너희들 같은 어린이들, 청소년, 지금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예. 청년들이 살고 싶은 안성시,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대신 열심히 할 테니 너희는 좀 참아라. 이렇게 엄청 세뇌를 어려서부터 시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신 거죠. 정치를 시작하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정치는 사실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의료협동조합 하면서 제도의 불합리함 그리고 국가 정책의 중요성들을 알면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부처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또 정치인들도 만나면서 아, 이게 남한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좀 직접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정치 시작할 때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공무원하고 주민들이 서로 다 지역을 위해서 애써서 일하는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양쪽을 다 아는 제가 좀 중간에서 통역자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우연치 않은 기회에 도의원 비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재미난 일이 있더라고요. 2020년이죠. 총선 당시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네. 안성천에 입수를 네.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어요. 사실 당선되는 것도 어려운데 투표율을 거르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투표율이 높으면 당선될 확률이 더 높을 거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고요. 어르신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열심히 투표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투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저하고 전혀 합의되지 않고 선거 캠프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임의로 그걸 만들었지만 네. 제가 한 약속은 아니지만 선거 캠프에서 선거 운동 기간에 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 첫 번째부터 약속을 어기면 공약들을 당연히 지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입수를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신문회까지 제가 기사화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시장님 이름에 붙어있는 또 수식어가 있습니다. 안성 최초 여성 시장. 여성 자치단체장으로는 또 그리고 엄마 지자체장으로서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일단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친근감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떤 사안을 보더라도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성, 남성 뭐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라서 뭐 이렇게 공사 현장이라든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성 공무원들을 잘 이끌고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나아갈 것인가 사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걱정을 좀 없애는 게 저한테는 큰 과제였었던 거고요. 지난 뭐 2년 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걱정을 좀 많이 덜어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재선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안성시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사에서 안성시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성시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신가요? 사실 이제 민선 7기 제가 이제 취임했을 당시에 안성의 이제 분위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인근의 도시들이 성장하고 커가는 동안에 우리 안성만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약간 이제 희망도 좀 없고 그리고 시를 비롯해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열심히 하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도 인근 도시 못지않게 정말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비전들을 시민들한테 이제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저는 그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민선 8기에는 그게 단순히 희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서 그 성과의 이익들을 시민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의 단어 중에 이렇게 단어는 굉장히 책임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선 8기 비전으로 시민 중심, 시민 네. 이익이라는 중단 없는 안성 발전을 내세우셨습니다. 이 속에는 어마무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요. 일단은 우리 시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민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시민 이익은 안성의 발전이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던 토박이들한테 그 발전의 이익들이 오는 게 아니라 소수 몇몇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기업한테 그 발전의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의 이익과 안성의 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도 꼭 말씀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의 정신은 모든 시정에 다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핵심적인 사업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안성 도시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시공사는 안성의 이제 개발을 조금 더 균형 있게 그리고 난개발을 막겠다라는 취지도 있고요. 이 도시공사의 운영 방식이 시민 공모주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직접 개발 사업에 투자도 하고 이익이 났을 때 배당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중심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지 시민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200억 규모로 확대해서 해보겠다 이런 이제 공약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은 뭐 그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민선 8기 핵심 사업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정책 부분인데요. 철도망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교통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작년에 안성이 이제 수도권 내륙선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추진 노선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륙선은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타당성 연구 용역 중이고 평택 부발선은 기재부에서 하는 예타 지금 중이거든요. 근데 이런 철도 계획들이 차질 없이 그리고 정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안성시하고 인근에 있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들이 사실은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저희가 성남, 수원, 동탄까지 가는 광역버스를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양재까지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대광위에서 이제 며칠 전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양재까지 가는 광역버스도 만들어질 거고요. 뭐 용인이라든지 점차 이렇게 이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관련돼서는 지금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안성이 이제 아무래도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영 마을버스도 직접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수요응답형 버스도 면 단위의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핵심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전시민 무상교통 단계적 시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이동권이 국민의 기본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전 시민이 안성 시내 버스를 탈 때는 다 무료로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성시가 시민의 어떤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이 되려면 첨단 산업도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주 조건들을 좀 좋게 해서 도시의 인구를 좀 늘리려고 하는
거와 맞물려서 그럼 젊은 인구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여러 산업들을 좀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안성은 지리적으로나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자원을 봤을 때 이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아주 적지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 소부장 특화 단지를 국가 산단으로 좀 유치도 하고 또 우리 폴리텍 대학이 대한민국의 폴리텍 대학 중에서 반도체 특성화 이제 캠퍼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국립대인 한경대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함께 반도체 인력 양성 센터를 우리 안성에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통한 젊은 인구들의 유입 그리고 안성 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 산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성시를 얘기할 때는 또 공도 지역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주요 공약 중에 하나도 또 공도 10만 명품 도시 조성 사업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안성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이제 20만이 좀 넘었고 그 중에 이제 6만 2천 명이 이제 공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만 인구 정도가 돼야 자족 도시로서의 이제 면을 다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인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를 좀 늘려보자 이제 이런 계획인데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계획적인 도시 계획이 필요하고 공도 자체에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이제 일자리들이 필요해서 첨단 산업 단지, 그다음에 뭐 학교, 그다음에 도로, 뭐 공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갖춰 나가는 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도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좀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눈길이 가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문화 도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시민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 도시를 고민하게 된 거는 우리 농촌 지역에 특히 이제 구도심이라든지 우리 한강 수계의 규제로 막혀 있는 우리 동부권이 갖고 있는 자연 경관들을 어떻게 하면 관광 자원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속에서 이제는 관광이 역사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자연 경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문화라고 하는 코드가 함께 결합했을 때 관광으로서의 시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착안을 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 안성이 갖고 있는 옛부터 내려오던 그런 문화와 관련된 자원도 있지만 현재 많은 예술가들이 안성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 모두가 문화에 대한 욕구들이 또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합을 시켜서 우리 모두가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외부에서 또 오는 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화 공연이나 문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즐기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문화 해봄 학교도 열고 또 100만 원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마음껏 문화 역량들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 기획가들도 이제 양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각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도 그 교육받은 문화 기획가들이 함께 결합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들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최대의 강점 중에 하나죠.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 수려한 경관이 아주 일품입니다. 특히 호수 관광, 마둔, 뭐 고삼, 금강, 뭐 너무 많죠. 이게 그냥 카페 거리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런 조성 사업을 좀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추진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 안성이 깜짝 놀라실 텐데 65개의 호수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계기는 농업용수로 이제 저수지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단순히 저수지로만 사용되기에는 너무 경관이 아름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수지라 부르지 않고 호수라고 부르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재탄생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 반 동안 안성에 있는 65개 호수 중에서 5개 호수를 주민들과 함께 또 전문가와 함께 개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선정된 호수가 용솔, 고삼, 칠고, 금강, 청룡 이렇게 이제 5개 호수입니다. 그래서 각 호수는 호수 나름대로의 이제 컨셉을 저희가 정했고, 그래서 안성에 오면 5가지의 색깔이 있는 호수들을 다 보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작업들, 뭐 둘레길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로는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이 호수 개발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이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고 또 그분들이 호수 지킴으로써 본인들이 생활의 이제 패턴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일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성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안성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 본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은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뗄게요. 네. 김보라 안성시장은 어떤 때 보람을 느낄까요? 랄랄라 안성 시민 여러분들이 노래 부를 때 즐거워서 행복해서. 좋았나요? 네, 괜찮은데요. 별로였나 본데요? 별로 리액션이 없는 게. 바우더기가 와서 또 타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라자가 너무 어려워요. 불리한 이름이었습니다만 네, 맞아요. 불리한 아주 이름이었어요. 네. 유쾌하게 또 풀어내셨습니다. 오늘 덕분에 너무 저도 즐거웠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성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안성하면 조선시대 남사당 꼭두새 김암덕 풀어서 바우더기를 빼놓을 수 없죠. 여성인데 당시 남사당패 우두머리로 올랐고 또 흥선대원군의 벼슬아치에게만 주는 옥관자를 하사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또다시 안성의 여성이 수장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안성 장터에 흥겨움을 불어넣어 조선 3대 시장이 됐듯이 김보라 시장의 정책으로 안성 시민 모두가 즐거움으로 생활하는 지역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성시로 한번 네. 또 오늘 띄워볼게요. 안성에 오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되어주세요. 와, 이거 괜찮은데? 이게 더 마음에 드세요? 랄랄라 보는 랄랄라보다 이게 나요?